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7월 2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0.13%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4월 연속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일 연속 횡보하다가 금일 나스닥 또 상승을 나타냈죠. 0.81%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역시 그래프가 좋습니다. 다우존스가 0.44%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역시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왔죠. 어쨌든 미국장은 다우 나스닥 연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장 역시 뭐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코스피가 0.01%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이 두드러진데요. 코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죠. 코스닥이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준다라는 건 바이오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mRNA 관련 주식들이 또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도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지난 금요일에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전체적으로 주가 차트 선을 그린다면 여기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10일 이동 평균선을 걸치고 다시 반등해 줬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는 터닝 해가지고 이렇게 전고점 17만 3천원까지 올라주면 카카오가 우상향 그래프가 만들 것이고요. 여기서 이 16만원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15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일 수급을 보시면 주가 차트에 나타난 듯이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에 연일 계속해서 매도했던 게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렇게 조금이나마 매수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행보를 했고요. 다음 주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의미 있는 순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다시 전고점 17만원 탈환을 시도할 것이고요. 지난주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해서 계속 다시 매도를 한다면 이 15만원 부분까지 열어놓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전일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5일선 위에서 놀고 있고요. 얘도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18만원 5일선을 지켜준 채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다면 이거는 조금 스윙 매매로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보셔도 어제 외국인이 74,000주 빠져나갔지만 기간의 이탈이 없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연기금 그리고 투신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종가 분할을 할 때는 이 연기금과 투신의 수급 이탈이 있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 5일선이 이탈되는지 여부 그런 거에 따라서 SKI 테크놀로지 종가 매매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어제 굉장히 많은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했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상장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주가가 내리막을 형성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상장되었을 때 첫 긴 음봉이 나왔던 이날 거래량과 거의 맞먹는 양봉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게임즈를 거래는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은 실현했지만 제가 바라는 만큼의 물량을 잡지는 못했고요. 그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얼마 정도 오를까라고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신고가를 갱신하는 애라도 제가 잡은 지점이 한 8%, 9%에 매수를 했으니까 얘를 한 5% 이상 먹으려고 하면 얘가 20% 아니면 상한가까지 간다는 그런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먹을 수는 없죠. 작년 9월에 상장된 이후에 이렇게 한 번도 10% 이상 상승해 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0%까지 지난 금요일 날 오르리라고는 저는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과는 달리 조금 전에 보셨던 SKI 테크놀로지랑 조금은 다른 게 수급이 조금 아쉽습니다. 연기금과 투신이 뭐 매수를 했긴 했지만 뭐 순매수의 양이 뭐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첫날 긴 음봉을 맞았다가 갭 하락했던 부분, 이 부분까지 지난 금요일날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뭐 거의 신고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 그런 거에 따라서 거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요즘 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상장한 대형 우량주들이죠. 제일 처음에 올랐던 게 하이브였죠. 그 다음에 시세를 주었던 게 SKI 테크놀로지죠. 지난 금요일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승을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7만원 부분을 다음 주에 뚫을 수 있는가의 여부, 그런 여부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상 보시면 얘 역시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금요일 날은 외국인이 21만 주 또 순매수를 했죠. 이 외국인은 내일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이브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 게임즈 작년에 상장된 대형 우량주들 뭐 거의 뭐 힘을 못 쓰다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는 분위기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mRNA 관련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mRNA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주었죠. 그 중에 가장 크게 시세를 주었던 게 이 이연제약입니다. 자,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다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았던 그런 애였죠. 이 조정의 날짜를 보시면 이 위에서 옆으로 8일 정도 행보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시세를 주었죠. 이연제약 얘의 뭐 3분봉을 보시면요, 얘가 움직였던 시간이 10시 40분부터 움직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연제약을 뭐 거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얘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간대에 뭐 다른 종목을 거래한다고 이연제약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한번 이렇게 시세를 타고 오를 때에는 20% 그리고 많이 오르는 애들은 뭐 상한가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20%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10% 내외에서 이렇게 VI가 걸렸을 때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VI가 걸린 지점이 뭐 이런 지점이겠죠. 이런 지점에서 보시면 3분봉상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니까 충분히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이 지점에서 잡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이 mRNA 관련 주식들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주입니다. 자, 페노션인데요. 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날 제 같은 경우에는 페노션을 종가와 분할을 했습니다. 얘를 종가와 분할을 한 지점은 이게 15분 차트인데요. 여기서 행보하고 있을 때 여기서 8,600원 지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고요. 지난 목요일날 뭐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2시 반부터 3시 종가 부분에 100만 주 가량을 외국인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래서 장 마감 후 110만 주 외국인의 순매수가 찍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한 1.5% 정도 수익이 난 상태였는데요. 얘가 금요일날 시가가 8,660원 1.25% 하락 시작을 했죠. 시가상 1.25% 하락을 했다는 건 미국장이 뭐 하락한 것도 아니고 별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1.25% 하락을 했다라는 건 기관이 아침부터 동시효과부터 팔았다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 단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외국인 단타 세력이 조금은 뭐 당황은 한 것 같습니다. 9시부터 이렇게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9시 반쯤이 되면요, 얘가 프로그램으로 전일 매수했던 물량을 뭐 다 매도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가의 시스템을 알면 뭐 굉장히 거래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 났던 부분을 다 반납하고 그대로 본전에 다 매도했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종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는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수급을 보셔도 기간이 100만 주 순매도를 했고요. 그 중에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뭐 골고루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 펜오션은 뭐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격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8,000원대 초반 이 부분까지 온다면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순매수 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금요일 장 끝나고 발표되는 상하이 운임지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요. 상하이 운임지수가 119포인트 뭐 상승해가지고 4,000포인트 부분에 근접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가 아침에 뭐 8,000원대 초반 이런 부분에 오면 조금 끌고 가는 전략,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관련주인데요. 이재명 관련주라고 하면 지난주에 굉장히 큰 시세를 주었던 그런 중소형 건설주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들이 있죠. 뭐 일성건설, KD, 범량금융, 한국종합기술, 덕산하우징 다음 주에도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범량금융, 일성건설, 뭐 덕신하우징 이런 애들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대부분 1,000억 원 이상 터뜨렸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면 이런 애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네들 뭐 지난 금요일에는 하루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많을수록 위로 튈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는 별 크다란 호재가 없는 이상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윗꼬리를 맞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걸 생각해 주면서 다음 주에 거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